정말 마지막 이제 병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남학생들 병역 문제가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군대를 도대체 언제 가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찾아보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좀 짜보면 좀 스마트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서 만 28세까지 합법적으로 입영이 연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28세 이전에 졸업을 하게 되겠죠. 5년 또는 6년 과정이니까요. 예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KML을 다 취득을 해요. 그리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36개월을 이제 복무해서 이걸로 이제 군 복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무 기간 동안에 USML을 보거나 또는 유럽 내에 이제 MLA 시험을 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의사고시를 패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 직후에는 이제 군필 신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이제 매칭을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의 의사로서의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또는 유럽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이제 변경이 있었는데 교육 과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이제 바꾸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폴란드 의과대학은 이제 모든 인증 절차를 다 완벽하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시험을 보는 데에 전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이 길어서 원래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 올라와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폴란드 의대에서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폴란드어 트랙이 있고 하나는 영어 트랙이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트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을 할 때 이제 영어 외에 폴란드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대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동안에 2년에 걸쳐서 폴란드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출장 다니는 동안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시내도 좀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면서, 저는 폴란드어를 몰라요. 예. 근데도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리고 포츠난 같은 경우는 포츠난이나 바르샤바 같은 경우는 길에서 영어를 쓰더라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예. 우치는 제가 시내를 많이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틈이 없어서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럽 국가로 진로를 잡는다 하더라도 로컬 언어에 대한 제약,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현지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의대 나온 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 뭐 같은 영연방 국가로 가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주로 영어권 국가로 많이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우치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을 만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 1차 목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한국에서만 의사로서 생활할 게 아니라 본인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국가로 갈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질문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폴란드입니다. 총 170명 응시자 중에서 합격학생이 14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헝가리가 73명이 응격을 했었네요. 우즈베키스탄이 여기 짙게 나타난 13%의 비율이고요. 영국이 이제 7% 정도, 그 다음에 호주가 6%로 나와 있고요. 러시아가 5%, 독일이 4%, 기타 이제 폴란드를 포함한 기타가 13%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타 항목에 이제 미국 출신도 들어와 있고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비율이 좀 낮게 나오잖아요. 그 낮게 나오는 이유가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돌아와서 굳이 이제 KMLE를 보지 않고 현지에 남아서 의사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응시자 수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입시와 관련해서 바이오를 9학년 때 한 학기 듣고 바이오 성적이 없어도 MCQ 바이오 시험을 보면 입학 가능할까요? 요거는 어드밴스드 레벨의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AP 시험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시험을 볼 때에
그나마 좀 이점이 생길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AP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AP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AP 시험을 반드시 응시를 해서 4점 또는 5점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는 이제 미국과 같이 입시 평가가 있는 걸까요?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입시 평가는 좀 더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제 폴란드 의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볼 때 이 학생이 얼마큼 강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과정 1년을 이수해야 의사 국시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KMLE를 보는 조건은 이제 폴란드 의대를 졸업하는 경우는 폴란드 의과대학 졸업장 플러스 폴란드 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바로 우리나라 국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학생이 우치노, 구차모, 보치노에 대한 7,000명이 되는 학생 수가 정말 많은데 교육의 질이 좀. 이게 이제 그 9,000명, 7,000명이라는 숫자가요. 그 폴란드어로 진행되는 클래스랑 영어로 된 클래스를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큰 클래스는 전부 다 폴란드어 클래스예요. 영어로 된 클래스는 큰 클래스라고 해봤자 뭐 150명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습하는 그 클래스를 제가 영어로 실습하는 클래스를 가봤더니 대부분 3, 40명 정도 학생이 모여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정은 오히려 굉장히 좀 집중도가 좀 높은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12학년인데 AP 시험 보지 않은 학생은 지필고사로 응시하면 될까요? AP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지 원래는 되거든요. 예, 근데 AP 시험이 없는 경우는 AP 교육 과정, 그러니까 AP 수업을 좀 많이 들었으면 지필고사로 바로 대처가 가능한 것 같고요. 예, 우치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1단계 그 필기 시험이 있고 2단계 구술 시험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치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필기 시험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긴 해요. 다른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AP 시험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GPA가 얼만큼 있느냐, 또는 교육 과정에서 어떤 걸 수업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치에서는 별도의 프리메드라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드 과정은 약 8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루어져 있고요. 한국의 이제 그 일반 민간 기업 쪽에 이제 자기네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해주고 그쪽에서 이제 그 과정을 이수하면 학생으로 인정해 패스웨이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프리메드로 인정을 해주고 그 시험을 별도 응시하지 않고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는 게 다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간 학원들한테 크게 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육보다는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자기네 쪽에 보내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메드 과정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바뀐 게 제3자한테 이걸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이걸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시험 면제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학기가 10월 1일 날 시작이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1월 달에 12월에서 1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2월 또는 3월 달에 원서를 미리 내놓고 3월 달부터 프리메드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좀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 의사 면허 취득한지 USML이나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의사 면허 취득한 후에 이제 한국의 면허 시험은 볼 수가 있고요. USML이나 유럽의 국가 면허 시험은 폴란드 의사 면허 취득과 무관하게 시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제 시험을 미리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 유급률 네. 유급률은 대충 20에서 30% 정도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예, 요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학생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라고 하고요. 국제 학생들 중에서 제가 요 부분은 이제 각
국적별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학생들의 유급률만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치가에서는 제가 한국 학생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국 학생한테 한국인들이 유급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따로 물어봤거든요. 실제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유급 학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지금 예과 2학년 마치고 이제 본과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자기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만났던 모든 한국 학생들 중에서 유급을 받은 학생은 한 명도 못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한국 학생이 똑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지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잘 못 따라와서 그런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보통 이제 헝가리 같은 데 가면 워낙 한국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급률이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시험도 이제 그 100% 오럴 테스트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폴란드는 한국 학생들이 워낙 소수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파티 문화도 별로 없고 학생들이 뭐 공부하고 도서관 가고 뭐 교회 가고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좀 더 잘 집중을 하고 자기 목표가 되게 명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외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리 공부한 그 친구는 이제 프리메드 과정 통해서 들어온 건데 그렇게 미리 이제 공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제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IB 교육 과정을 밟았어요. 근데 IBDP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미 1학년, 2학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IBDP 과정이 사실 AP 과정하고 유사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처럼 AP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저는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 제도는 입학할 때는 별도의 장학금 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는 이제 그냥 그대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첫 학기 성적을 가지고 그때부터 장학금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학교에서 이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 이렇게 주는 제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입학 장학생은 없고 재학생 장학생만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장학금이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100%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적게 받는 경우가 10%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받는 범위가 10에서 한 50%, 60% 정도 범위 내가 가장 많다라고 들었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 장학금을 학생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유급 안 하고 예, 성실히 잘 따라가면서 또 한국 학생들이 워낙 또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케이스에서는 대부분이 장학금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 3주 뒤에 우치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셔서 설명회를 해볼까 생각 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왓츠앱으로 제가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폴란드가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주 있는 때가 다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3일까지 다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4일 날 다시 출근을 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쯤 돼서 저희가 좀 일정을 좀 맞춰보고 5월 달 중에 한번 직접 초대를 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온라인 설명회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5월 달에 하게 된 설명회는 이제 100%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 통역은 제공하지 않고요. 오늘 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